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매일 쏟아지는데요. 이게 내 삶과 내 투자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맥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미 이란 전쟁 관련 뉴스가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다. 뉴스를 켜면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뛰고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괜히 두려워져.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쟁이라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걸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시스템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지난 500년간 패권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해서 빅사이클이라는 이론을 내놨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부채에 중독돼서 막대한 빚을 지면 결국 세계 지배력을 잃고 몰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기가 대략 80년에서 100년이었습니다.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첫 번째 현대 금융 패권국이었고 다음이 영국이었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패권국이죠. 흥미로운 건 이 주기가 사람의 수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요. 한 세대가 전쟁과 위기를 직접 겪잖아요. 그럼 그 고통의 기억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 시스템을 만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 사회 에너지가 강한 국가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토대를 만든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대의 동력이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같은 결핍이나 열정을 갖기 어렵겠죠. 그렇게 주어진 사회 시스템에 안주하게 되고 시스템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게 된 시점을 보통 1944년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국 브레턴 우즈에서 당시의 주요국들이 모여 하나의 약속을 했는데요. 앞으로 국제무역은 달러로 합시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걸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이 통화 시스템으로 새로운 패권국이 된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도 지금 세계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시작된 거대한 사이클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죠.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뭔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때 뉴스보다 역사를 더 믿는 편인데요. 뉴스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지만 역사는 큰 맥락 속에서 지금 현상이 왜 일어났고 다음에 뭐가 올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든요. 80년 주기설의 논리로 보면 지금 미국은 패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 3가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3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제품을 생산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미국 하면 아이폰, 테슬라 등의 혁신 제품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건 미국이 아니죠. 설계 디자인은 미국이 하지만 공장은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제3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확실해지는데요. 1970년대 전 세계 제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에서 16%대까지 떨어졌고 2030년에는 11%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죠?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든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AI,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미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고 어떤 분야는 이미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달러의 힘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석유를 살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국가 간 무역도 대부분 달러로 했죠. 놀이공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미국이 만든 놀이공원에서 미국 화폐로만 음식을 살 수 있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하고 갖고 싶어 했죠. 그런데 요즘 이 놀이공원에서 빠져나가려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무역할 때 달러 대신 자기 나라 돈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신호도 있는데요. 2024년부터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줄이고 대신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를 100% 믿기엔 좀 불안하다라는 신호죠. 과거 패권국의 화폐였던 네덜란드, 영국 등의 기축통화를 유지한 기간이 대략 80에서 100년이었는데 미국의 달러도 지금 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빚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약 36에서 38조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국민 한 명당 약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빚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팔아 번 달러로 중동에서 미국 국채를 사줬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선뜻 빌려주려는 나라가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고 사우디도 예전만큼 국채를 사주고 있지 않죠. 세계적으로 돈을 미국 국채에만 묶어두지 않고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은 현재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과거처럼 빌려주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생산하는 힘은 약해졌고 달러 신뢰는 흔들리고 빚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미국도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한 승부를 걸고 있죠. 그게 바로 AI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가의 빚이 많으면 갚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돈을 더 벌거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입니다. 미국이 선택한 건 첫 번째입니다. AI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사람 여러 명이 하던 일을 AI가 더 효율적으로 해내면 같은 비용으로 몇 배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금이 늘고 빚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있는 겁니다. 칩스법이라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법이죠. 예전에 미국은 원래 시장에 맡기자, 정부는 작게라는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직접 돈을 들고 나와서 해당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과거에 비해 절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겠죠. 원칙은 하나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걸고 투자하는 곳에 따라가라입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한국까지 모든 나라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AI와 AI에 필요한 반도체는 앞으로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고 방위산업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방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이와 관련되어서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겠죠.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 핵심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서 미 이란 전쟁 심화라는 헤드라인이 뜰 때마다 불안해서 주식을 팔게 되면 이 거대한 변화와 상관없는 곳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이 없으니까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거나 단기로 대응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당연히 출렁거리겠죠. 전쟁이 격화되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 있고 갈등이 심해지면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러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이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에게 부가 쏠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에 겁을 먹고 빠진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큰 흐름을 알고 오히려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이들에게 부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건 수백 년간 반복되어 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투자라는 건 고도의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80년 주기설,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투자로 부를 얻고 싶다라면 변하지 않는 역사의 반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보이면 뉴스를 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투자의 성과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패권은 약 80년 주기로 교체되어 왔고 미국은 지금 딱 그 과도기에 있다. 둘째, 미국의 생산 능력은 급격히 줄었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고 있으며 나라의 빚은 역사상 가장 많다. 세 번째, 그래서 미국은 이 위기를 AI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전쟁 속에서도 이 세 가지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은 매번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올바른 투자 행위를 할 수 없겠죠. 이처럼 행복한 부자라는 꿈을 이루려면 세상을 제대로 읽는 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갖게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행복한 부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